안녕하세요. 서귀포 여자고등학교 교사 고동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대와 사범대 계열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총 3편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교대와 사범대,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라는 주제로 교대 사범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2편에서는 교대와 사범대 입학 전형 살펴보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을 분석하면서 어떤 요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교대와 사범대 면접 준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서류 기반 면접이나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교대 사범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1편 교대와 사범대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는 전국교육대학 현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국교육대학은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 공주에 있는 공주교대, 광주에 있는 광주교대 등 총 이제 10개의 교육대학과 그 다음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같이 일반 대학에 설치된 초등교육과를 포함해서 1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대학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면접이 있더라도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므로 수능 성적에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밑에 있는 표는 각 이제 교육대학의 수능 최저를 정리한 표인데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4개 영역 합 12등급을 최저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종합전형 모두 4개 영역 합 10등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입시를 준비를 한다면 수능 성적에 우선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인교대, 서울교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역인재 전형이라 함은 그 해당 지역에서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이 그 해당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제주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주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모두 면접을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대비와 별도로 면접 대비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는 각 이제 교육대학교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을 정리한 건데요. 정시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9.9% 반영한다거나 또는 이제 단계별 없이 그냥 수능 성적과 면접을 같이 반영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면접을 20% 반영한다거나 해서 뭐 면접 비중이 작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면접을 요구하는 전형이 많이 있으므로 교대를 준비한다면 이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범대학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대학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보통 이제 사범대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원대부터 이제 충북대 까지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체육, 가정, 한문 관련된 교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유럽어 교육처럼 제2외국어 학과가 설치된 경우도 있어서 일반 뭐 사립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는 설치된 학과가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학과 수가 조금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서울대는 굉장히 다양한 학과가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영어, 수학, 체육, 음악, 일본어, 교육공학 관련된 6개 학과만 있다거나 아니면 상명대의 경우에는 교육학과, 국어, 영어, 수학 같이 4개 학과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서울의 사범대학을 좀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해당 대학에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나 혹은 여기 출처에 나와 있는 이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키워드별 학과 정보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희망하는 뭐 국어교육과라던가 뭐 아니면 수학교육과 아니면 영어교육과들 그런 대학이 이제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번 이제 내가 희망하는 학과나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40개 정도 지역에 있다라고 하고요. 뭐 영어교육과는 뭐 39개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41개가 있어서 뭐 다른 사회교육과나 뭐 과학교육과가 어느 지역에 어느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범대학 입시의 특징인데요. 우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아마 그건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북대처럼 그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이 종합보다 더 많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반면에 수도권 대학, 특히 이제 서울 소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더 많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명대의 경우처럼 교과 전형이 더 많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많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사범대학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전공 관련 교과 과목을 미리 이수해 두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과목을 이수해야 이제 당연히 훨씬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제2외국어 관련된 그 교육과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제2외국어 1 과목과 제2외국어 2 과목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지리교육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세계지리나 한국지리나 뭐 여행지리 같은 과목을 미리 이수해 두면 좋고, 뭐 과학교육과를 가고 싶으면 과학 1 과목이나 뭐 2 과목을 이수해서 전공 관련 교과 과목을 미리 이수해 두면 훨씬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이제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된 이슈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발표한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 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2038년까지 초등의 경우에는 약 88만 명, 그 다음에 중등의 경우에는 약 8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그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런 인구 감소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올해 2025학년도부터는 이 교육부에서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감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각 교대 정원의 12%를 감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발표된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43명이 줄었고, 부산교대는 45명, 그다음에 대구교대는 46명, 그다음에 경인교대는 76명, 그다음 광주교대는 41명, 그다음에 춘천교대는 39명, 그다음 청주교대는 34명, 제주대 14명, 한국교원대 13명 이렇게 해서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의 입학 정원이 감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중등교원의 양성체제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행 중등교원 양성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범대, 그 다음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통해 이제 교직 자격증을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 과목, 특히 이제 국어, 수학, 영어뿐만 아니고 뭐 과학,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 등등의 과목을 양성하고 있고요. 교직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 정원의 이제 10% 이내로 현재 운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는 이제 해당 대학의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교직 이수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제 교육부의 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이 사범대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양성기관별로 이제 운영하던 그런 방식을 목적과 기능을 특화해서 중등교원 양성 규모를 적정화한다는 계획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국어, 제2외국어 등등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이제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교직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되면서 새로운 선택 과목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공통 과목은 이제 양성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새로 이제 학사회에서 요구하는 선택 과목이라던가 전문 교과나 신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과정을 남발한다라는 지적이 조금 있어서 일정 연수나 혹은 학위 연계하는 재교육 기능,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게 좀 발표가 되어서 이제 사범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해서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교대와 사범대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라는 주제로 간단한 교대 사범대 입시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음 2편에서는 교대와 사범대 입학 전형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각 교대의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